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연입니다. 자, 오늘은 S맷의 모듈 B 두 번째 파트 시간인데요. 첫 번째 파트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에서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그게 세일즈 개념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객을 대응하는 상담 기법까지 좀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그 모듈 A에서 서비스 비즈니스에서 사람을 어떻게 응대하고 고객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고 고객을 이해하고 단순히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내가 고객을 고객과 상담하고 고객과 관계하는 속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고 세일즈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 내 밑에서 일을 하는 나의 직원들이 어떻게 그 고객과 서비스 세일즈를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파트 1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객과 관계는 단순히 좋게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 관리의 차원에서 좀 보는 것이 파트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저희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대하는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을 팔거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족하게 만들어서 계속 나를 찾아오도록, 그 고객이 나와 우리 회사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 텐데 어떻게 고객 관계 관리 파트 2가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역시 저희 파트 1과 같게 4번의 강의로 진행이 될 건데요. 5, 6, 7, 8 이렇게 4강이 파트 2의 고객 관계 관리를 이해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좀 보실게요. 고객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겠죠.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의 이해,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해를 할 거고, 거기에는 CRM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 관리 이해, 고객과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서비스 세일즈, 우리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이클,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우리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주는 충성 고객으로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을 짤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와 고객 가치를 측정하는 고객이 똑같은 고객이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물건을 사는 많은 고객들 중에 이 고객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고객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서비스 세일즈의 순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전체적으로 나와 고객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라는 개념으로 한 파트 공부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모듈 B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파트 1, 2, 3거든요. 사실 4, 5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조금 그 간단한 문제 유형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파트 1, 2, 3이 좀 제대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뒷부분 문제는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파트 2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관계, 고객 관계가 바로 무엇이냐? 결국에는 나의 물건을 사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인식을 한다면 고객 관계는 협의의 개념과 강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 부분만 이것이 그냥 고객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넓고 이런 큰 개념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고객 관계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관계다. 내가 뭔가를 제공하고 그리고 내가 제공한 서비스를 받아주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관계, 그냥 단순히 내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 받고 거기서 피드백도 내가 또 받고 그 피드백을 받고 내가 또다시 어떻게 제공하는 것인지 계속 순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바로 고객 관계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용 전, 중, 후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바로 고객 관계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향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고객 관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번에 내가 이 물건 하나만 팔고 이 고객과의 관계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그 물건을 결정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쓰고 난 뒤에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 넓은 의미로 고객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설사 우리한테 다시 와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파급 효과를 분명히 미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고객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객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고객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객 관계는 고객 접점과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각 분야별로 나눠서 고객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SMS의 모듈 A가 바로 고객 접점에 관한 얘기들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가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얼굴을 마주대고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배우셨다고 하면 사실 고객 그 모듈 B는 백오피스에서 하는 많은 업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과정이 모듈 B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백오피스에서 있는 CRM, ERP, 그러니까 SCM 이게 이 영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다 고객 관계 안에 들어있는 한 파트이고요. CRP라고 해서 Expertise Resource Planning에서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것. 그냥 고객만 잘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한테 제공되어져야 되는 자원 역시 전사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이다라고 그 포인트별로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RM은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 자체를 이해하겠다. 그거 자체도 다 고객 관계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잘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웹사이트나 대리점이나 콜센터 이메일 이런 부분만 그냥 고객 접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것만 고객 관계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을 잘하면 고객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단순히 업무를 대응해서 고객만 대응하는 그 파트에서 조금 더 넓은 개념 여러분 스텝 단계에서는 사실 웹사이트나 대리점 콜센터 여기를 주로 치중할 확률이 높습니다. 스텝이 있을 때는. 근데 스텝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그 관리자급에서는 프론트 오피스, 영업이랑 마케팅 부분과 백 오피스 부분까지 다 아우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결국에는 그 삼각형의 그 사다리꼴처럼 스텝을 관리하고 스텝을 교육해서 또 관리자를 만들어내고 관리자급에서도 더 높은 관리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기업의 제 끝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계라는 것이 각 포인트별로 고객 접점,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각 영역별로 다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포인트이고 접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객 관계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고객 관계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깝지만 모듈 A는 여러분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 몸에 배이게끔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갖춘 사람으로서 되어야 되니까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로 했다면 모듈 B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지력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개념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외워야 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외운 것에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별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서비스 세일즈를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실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겠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이해하고 외워 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다소 재미없고 조금 따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실천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빠져있는 그런 허황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도 확실하게 숙지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고객 관계 관리 영역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고객 접점,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이 세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순하게 콜센터나 이메일 그렇게 내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 세일즈맨이 고객만 상대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모두 다 고객 관계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고객 관계가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도대체 왜 중요할까? 왜 이게 그 기업의 이익으로 그리고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고객 관계의 중요성을 좀 알아볼게요. 고객 관계는 일단 상호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그 서비스맨의 친절한 응대뿐만 아니라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얼마나 잘 응대하느냐, 전사적으로 물자가 잘 전달이 되느냐, 모든 전체 사항이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중요하고 그럴 때는 서로한테 상호 이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특별한 행동, 고객 관계에서 서로 그러니까 고객한테 특별한 행동을 해서 감동을 주는 것 역시 고객 관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진정성, 제일 중요하죠.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떠한 스킬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써서 대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참 신기하죠.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 그냥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물건을 산다거나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그 서비스 접점에 있는 서비스 세일즈맨이 나한테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저도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나 때문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이 일을 진정으로 원해서 나한테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게 몸으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단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나는 왜 그 고객의 심리 배우셨죠. 내가 어떤 돈을 페이를 하고 어떤 걸 받고자 하는 그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딱 갔을 때 환영하는 그 기운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이 묻어나오면서 정말 내가 당신이 온 걸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준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게 아우라로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능숙도 너무 친절하고 좋아요. 너무 잘 웃어요. 표정도 좋아요. 근데 일처리가 능숙하지 못하면 일단 고객은 두 번째는 짜증이 나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고 친절하기 때문에 호감을 표시하고 편하게 느끼긴 하지만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일사철가 1, 2, 3, 4, 5, 6 이렇게 그 프로세스에 맞게 딱딱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띄엄띄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능숙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패의 최소화. 결국에는 고객 관계를 그러니까 고객 관계를 잘 다져놓기 위한 것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고객과의 관계를 잘 다져놓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만큼 많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좀 더 만족하게 만들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게 문제로 딱 이렇게 이 단어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객 관계가 중요하구나라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시려고 하면 개념 정리가 확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 지금 서비스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관리자급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면 훨씬 더 문제를 잘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좀 치러보면 모듈 A보다 모듈 B가 훨씬 더 성적도 좋고 패스율이 더 높은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이게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그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계 강도, 관계 효익, 관계 지향성. 뭔가 다 계속 관계가 들어가는데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뭔가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탄탄해지는 돈독해지는 뭔가가 있다라고 치면 강도, 효익, 지향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인지하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실제 서비스 필드에서 일하는데 당장 여러분한테 뭐 관계 강도가 뭐예요? 라고 손님이 물어보는 일도 없겠지만, 저희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이게 매니지먼트, 경영 자격증이잖아요. 단순히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구냐, 잘 웃냐, 편안하게 대해주냐, 그냥 서비스 자격증이 아닙니다. 서비스 경영 자격증이거든요. 서비스를 경영으로 들고 와서 어떻게 관리해주고 어떻게 관리자를 이끌어내고 성장시킬 것인가 그 부분까지 보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좀 다소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볼게요. 관계 강도라는 거는 강도라는 부분이 얼만큼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고객이 종업원에게 가지는 신뢰도의 크기 및 중요성과 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관계 몰입 수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고객이 나 저 종업원한테 가서 사면 뭔가 항상 내가 원하는 니즈를 잘 맞춰주더라. 예를 들면 저는 출장을 갈 때 화장품이 필요한데 이렇게 종이 파우치에 들어있는 화장품보다 이 병으로 돼 있는 샘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한 번만 쓰면 버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화장품 가게에 가서 요 종이 파우치를 2개 주실 거면 이거 주시지 말고 저는 요거 병으로 된 거 하나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사람당 이거는 이제 뭐 얼마 이상 사야지 그걸 줄 수 있고 규정을 막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융통성 있게 발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화장품 브랜드인데 다른 매장에 갔어요. 사항을 설명해서 제가 출장이 좀 잦아서 요 종이 파우치 거는 한 번 쓰면 너무 버리게 돼서 아까워서 저는 병으로 하나만 주셔도 됩니다. 개수를 줄이셔도 되니까 제가 필요한 걸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흔쾌히 고객님 필요하신 걸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때때로 제가 갈 때마다 이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필요한 그 병만 딱 챙겨 놓더라고요. 근데 그 종업원이 브랜드는 똑같은데 점을 계속 옮겼어요. 어떤 역삼점에 있다가 뭐 청담점으로 옮긴다거나 계속 로테이션을 되는데 저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세일즈 하시는 그 종업원을 따라서 옮긴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그 종업원한테 가지는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종업원이랑 관계 강도가 높은 겁니다. 내가 그 종업원한테 가면 내가 원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줄 거야 라는 걸 경험치로 계속 쌓아왔던 거죠. 그죠? 그렇고 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관계 몰입 수준. 내가 가면 그 종업원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믿는 거. 그런 관계 몰입 수준이 바로 관계 강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효익이라는 것은 여러분 효익이라는 거 제가 한자를 좀 써올 걸 그랬어요. 이익을 얻는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는 건데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객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득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이익, 단순히 내가 그 종업원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화장품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랑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익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타 모든 이익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익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효익도 생기고요. 심리적으로 효익이. 왠지 자주 제가 샀던 그 종업원한테 가면 제가 뭐 출장이 잦다느니 뭐 종이 파우치가 필요하다느니 그런 얘기 따로 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사면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경제적인 효익도 발생하죠. 가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되게 편하게 저한테 질문을 해줘요. 그래서 심리적인 효익도 발생하고 고객화 효익이 나한테 맞춤이라는 거죠. 내가 그냥 크림 하나만 사도 그 크림에 맞는 내가 평소에 저분은 그 토너를 이걸 사용했지 샘플을 챙겨도 그 샘플을 챙겨놓는 거죠. 나한테 꼭 맞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효익이 생긴다는 거죠. 고객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게 형성이 되면 그 종업원은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줘서 좋고 저는 그 종업원을 따라가서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생기는 많은 효익들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관계가 돈독하게 형성이 되는 것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역시 이걸 원하고 기업의 종업원 역시 이걸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효율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고, 실제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건지 제공받는 사람이든지 이 경험을 좀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관계 지향성은 자, 고객이 종업원에게 가지는 신뢰도의 크기 및 중요성과 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관계, 이게 고객 지향성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는 종업원의 태도, 고객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종업원의 친절도, 이게 고객 지향성이다. 지향한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지향하고 있는 것을 고객 지향성이라고 한다는 건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웬만하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종업원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런 거 있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한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웬만하면 정말 저런 것까지 요구하나 할 정도로 다양한 걸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도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규정상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딱 자르는 것보다 고객님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때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라고 해도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 100%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좀 발휘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저희도 뭔가를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왠지 난 돈을 적게 내면서 많이 받고 싶고,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고객 심리 다 배우셨죠. 그게 내가 고객일 때의 느낌이라면, 내가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맡았을 때는 내가 고객일 때를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너무너무 쉽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서비스 접점의 파워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 접점이라는 것은 배웠죠. 고객이 뭔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각 포인트별로 접점이 생깁니다. 그때 파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요. 파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힘이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서비스 접점의 삼각 구조를 좀 볼게요.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제공받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혜택을 주고 여기는 가치를 받고 효용성을 주고, 여기서 삼각형이 다 원활하게 형성이 돼야 고객도 기업에 만족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편하게 고객에게 그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고객은 그것을 편리하게 제공받고, 이 삼각형으로 기업과 제공자와 고객이 각각 원하고 줄 수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주고받고가 돼야지 그 고객은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계속 남아서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높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내가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그리고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나의 직원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프로그램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체계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그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한테 위에서 상달하다시고, 그러니까 위에서 그 명령을 하는 식으로 무조건 고객한테 잘해라, 고객은 왕이다, 고객에게 무조건 맞춰주라고 하면 그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감정을 쓰고 서비스 제공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건 역시 내가 계속 그것을 이어나가고 관리자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서비스 기업 역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 접점의 상하 구도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파워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에요. 접점에서 누가 누구한테 힘을 가지게 되고 누구는 누구의 힘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자, 이런 두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머슨이랑 다홀의 정의가 있는데요. 에머슨과 다홀은 파워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의존성, 여기는 의존성을 얘기한 거는 에머슨입니다. 근데 다홀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죠.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기업이 그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파워를 갖게 된다.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파워를 얘기를 하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알 것 같아요. 여기는 의존하는 부분 때문에 파워가 생긴다. 여기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워가 생긴다. 책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파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한 명 있는데 혼자서 파워를 누구에게 발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그리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경제적인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다양한 수단인 파워 원천을 동원하여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영향력이 가시적인 행동 변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파워가 유효하다. 파워가 잠재적으로 그쪽의 관계 속에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그 파워 때문에 당장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파워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파워의 유형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상적인 파워가 뭔지, 강제적인 파워가 뭔지, 전문적인 파워가 뭔지, 중거적인 파워가 뭔지, 합법적인 파워가 뭔지, 정보적인 파워가 뭔지, 각각 이름 붙은 파워의 종류가 어떠한 포인트들 때문에 저렇게 이름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보상적 파워 한번 볼까요? 파워 보유자가 경제적이거나 정신적인 보상을 제공해 줄 때 나타나는 권력입니다. 단 보상적 파워는 단지 상대방이 그 보상을 원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고객이 뭔가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업이나 서비스 세일즈 하시는 분이 뭔가 커다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보상적 파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상적 파워를 그러니까 뭐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면 계속 이제 그 고객한테 죄송하다라고 뭔가 사과의 말씀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파워, 이게 바로 보상적인 파워고요. 전문적 파워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생기는 파워입니다. 각각 어떤 파워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유형을 좀 여러분이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웠던 관계, 고객 관계 부분, 그리고 파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누구에게? 고객에게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바로 고객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고객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그 신뢰 관계가 기업에도 좋은 점이 있고 고객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럼 고객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사회적인 편익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가면 내가 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익이 생기고, 교차 판매나 업세일즈로 거래 관계가 확대된다. 이것은 고객에게 주는 이점일까요? 기업에게 주는 이점일까요? 그렇죠? 교차 판매를 한다는 것은 뭔가 업세일로 거래 관계가 확대된 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객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서비스 요청 단계의 간소와 탐색 비용의 감소, 고객화 서비스의 수혜, 이 모든 2번을 제외한 것은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요. 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고객이 아니라 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은 어떤 이점을 받는지 보시면 마케팅 비용이 일단 감소하고요. 고객에 대한 이해가 증가가 되고, 고객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서비스 제공 단계, 여기는 서비스 요청 단계입니다.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제공 단계의 간소화, 교차 판매나 업세일즈로 거래 관계가 확대된다. 이것은 바로 기업이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기업이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를 바로 고객 접점이라고 하는데, 고객 접점만으로 묶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고객 관계에서 영역별로 기억나시죠? 고객 접점이 있고, 백오피스가 있고, 프론트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고객을 대하는 고객 접점인 부분은 바로 어떤 거였어요? 웹사이트, 대리점, 콜센터, 이메일이면 여기서 그걸로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5번이겠죠. 여기 그러니까 ERP, SCM 그것은 여기 ERP가 뭐였죠, 여러분? 전사적인 자원 관리하는 것과 SCM은 공급 사슬 관리. 이 부분은 바로 백오피스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접점은 웹사이트, 대리점, 콜센터, 이메일 등 이 부분이 5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고객 접점이라는 용어도 알고 그러니까 보기를 보시면서 차이점이 뭔지 알아내셔야 돼요. 고객 접점과 프론트 오피스, 백오피스의 개념도 아셔야 되고요. 그 CRM이나 ERP나 SCM이 백오피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 역시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파트 2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고객 관계 관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개념과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화이팅 하시면서 달려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